네, 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부동산TV 떠먹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는 지금이라고 해서 각 지역의 호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김포와 같은 지역들도 알아봤죠? 이번에는 충청남도의 아산시 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충남 아산시의 현재 호재 그리고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충남 아산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비규제 지역이고 또 수도권과 인접한 지방지역으로서 현재 굉장한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아산시의 호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 부분이 바로 이 삼성 단지의 입주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삼성 효과에 따른 아산시에서의 어떤 부동산 동향의 기조를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삼성 효과가 과연 아산시에서도 통할까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가늠도 해보고 현재 어떤 식으로 현재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의 삼성 투자는 짧게 히스토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2019년 8월경에 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아산 공장을 방문해서 기존에 있었던 아산 공장 디스플레이 사업 시설을 방문해서 삼성의 퀀텀 닷 올레드, 이건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죠. 기존에 이제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고 있는 LCD 사업 같은 게 아니고 퀀텀 닷 올레드라고 해서 대형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이에요. 그래서 해당 퀀텀 닷 올레드의 투자를 위해서 이제 아산 공장을 방문한 게 아닌가 이런 뉴스들이 떴었고요. 2019년 10월에는 이제 해당의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배포가 됐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아산 탕정 지구에 중심으로 해서 13조 1천억, 13조 1천억, 돈이 너무 커서 발음도 잘 안 되네요. 13조 1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 금액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투자 발표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투자의 어떤 규모도 규모고 또 어떤 면적이라든지 또 파급 효과 기대되는 부분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이때 그러니까 2019년 10월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쯤에 굉장히 많은 시선이 집중됐었던 곳입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아산시를 좀 눈여겨보시는 시점이 아마 이때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조성,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과정이 이제 1년 정도 계속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삼성은 이제 기존의 LCD 사업을 완전히 철수한다. 지금 이 LCD 사업은 중국 쪽에서 이제 대부분 저가로 많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은 더 고부가 가치이고 차세대 기술인 퀀텀 닷 올레드에 이제 올인을 하기 위했다. 올인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죠. 퀀텀 닷 올레드.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LCD 사업을 철수하고 새로운 산업단지고 최신의 산업단지로서 앞으로 아산탕정에서 이 디스플레이 시티의 조성을 완수하고 또 이곳을 디스플레이, 삼성의 디스플레이의 메카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취지입니다. 자,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건 네이버 지도인데요. 현재 아산 디스플레이 시티 1만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근데 아산 디스플레이 시티 2도 있어요. 거기도 규모가 작지 않고요. 한 요 지역쯤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디스플레이 단지들이 약 한 160만 평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한 규모죠. 규모도 굉장하고 또 어떤 이 단순히 공장만 들어선다는 개념이 아니라 뭐 R&D 시설도 들어오고요. 연구 시설, 관련 어떤 협력 시설들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아산 탕정의 삼성 디스플레이 시티 산업단지 조성은 규모 면에서나 어떤 금액 면에서나 어떤 기대되는 파급력 측면에서나 아산시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큰 활력을 불어넣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정도 규모의 호재라면은 아산시의 전과 후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역대급 호재라고 하기에 충분하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호재인 만큼 이 지역, 그러니까 아산시를 중심으로 한 특히 이제 아산탕정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특히 뭐 주택이 됐든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이 됐든 이런 측면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지도를 조금 더 보면 이쪽이 이제 불당동이에요. 이제
천안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뭐 천안 신도시에 불당동이 있고 여기 아산역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주거단지들 백석동, 뭐 두정동, 쌍용동 이런 쪽이 있는데 이런 천안 신도시와도 가깝고 또 이쪽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온양이죠. 온양이라고 하면 아산시의 대표적인 원도심이에요. 지금 여기 온양 온천역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온양 온천역을 이제 지하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한 요쯤인가요? 탕정역이 새로 개통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탕정 산업단지와의 이제 접근성, 이제 근로자들이라든지 어떤 물류 이동에 의해서 필요한 교통성도 확보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산 디스플레이 시티 2를 이쯤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게이트는 여기에 이렇게 생겨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요 다른 색깔로 표기해 드릴게요. 게이트가 한 요쯤에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쯤이라고 해야 되나? 네. 여기가 이제 대로변인데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구가 나올 건데 이쪽은 지금 산업단지 어떤 지원시설들 용지이기도 하고 일반 산업단지로도 표기가 되어 있고 지금 이 블럭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쪽은 이제 배방역 쪽이라서 뭐 모산도 있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온양과 천안의 어떤 중심 지역이고 지금 전반적인 아산의 주거지의 어떤 중심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이런 지역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는 탕정면 그리고 이따가 설명드릴 이쪽에 탕정 2지구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의 어떤 지역의 투자 혹은 삼성 단지의 입주는 천안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수원에도 있었고 기흥, 오산, 화성, 평택 등 굉장히 많았죠. 특히 이제 평택 같은 경우는 이제 고덕 신도시로도 유명한데 평택은 또 굉장히 또 최근이었고 또 아산, 천안과도 가까운 지역인데 원래 평택은 이제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쪽이 이제 평택역이었는데 이제 여기 위에 있는 뭐 지제역이라든지 이제 더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서정리역 옆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고덕 신도시가 조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돼서 굉장히 이 지역의 현재 부동산, 특히 이제 주택 쪽으로 해가지고 시세 상승이라든지 관심이 높아졌죠.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삼성의 입주는 부동산, 특히 이제 주택 가격 상승, 특히 신규 분양에 대한 관심을 정말 확 올려주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도 비슷한 기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쉽게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조금 더 살펴보면 삼성의 아산 입주를 통해서 기대되는 것들은 뭐 직간접적인 고용 효과가 약 5년 동안 8만 5천 명, 한 5년 정도 걸쳐서요. 그리고 협력하는 중소기업만 약 2천 개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런 수치들은 뭐 각 보도 자료라든지 뭐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러프하게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이번 아산탕정 투자를 통해서 중소기업 상생 협력 모델을 강조했어요. 이거는 이제 기업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어떤 능력 발전 혹은 중소기업들의 상생 혹은 중소기업의 생명력을 혹은 개수의 증가 혹은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증가 뭐 이런 부분에서 같이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이제 아마도 수익형 부동산과 뭐 연관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이에요. 굉장히 최근인데 국토부에서는 아산 탕정 2지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면 착공이 예정되고 있고요. 계획 인구 4만 6천여 명의 도시로 도시개발이 진행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이 지우고 그 지역이 한 요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이제 되는 건데 상당히 규모가 커요. 이 안에는 산업단지도 있고요. 또 어떤 상업시설, 주거단지도 있고 주거단지도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 이런 식으로 현재 필지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해당 정보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 아산탕정 2지구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다뤄봐야 될 만큼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아산시 전체 이제 삼성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까? 우리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떤 관련이 있을까? 현재 벌써 움직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산시 미분양 감소가 본격화됐고요. 3년 전 미분양이 1천여 세대 되던 아산시는 올 초에 450여 가구로 줄었고요. 올해 7월 기준으로는 242가구예요. 상당히 이제 줄어들고 있었죠. 그리고 지역 내 일반 산업단지도 추가가 조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산 신창, 뭐 인주 일반 산업단지, 또 한 2, 3일 전이었나요? 이제 선장 친환경 일반 산업단지에 SK건설이 주도하면서 건설 투자도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산 내에 어떤 추가적인 일반 산업단지들도 이제 조성이 되고 있어요. 이게 왜 이게 삼성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사업들을 결심하게 되는 기업들이 과연 삼성 효과가 없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삼성 효과로 묶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면 그래서 아산시는 말이죠. 인구 50만의 자족 도시를 목표로 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구가 많은 도시예요. 이렇게 잡혀지면. 그리고 현재 아산시 아파트값 상승률 올해입니다. 올해는 2.54%예요. 이 2.54%는 같은 기간 중에 충청남도 평균 1.29%, 그리고 천안시의 상승률 1.29%, 공교롭게 충남 평균과 천안시 상승률이 같네요. 자, 어쨌든 이 수치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가 현재 아산시 아파트값 상승률입니다. 분명히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게 바로 요거예요. 삼성투자가 발표전, 아까 삼성투자가 2019년 10월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019년 9월까지만 해도 아산 아파트 값은 4.63%로 하락 기조였어요. 그런데 그 삼성의 발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벌써 삼성 효과는 작동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히 삼성이 들어서서 이 아산시의 주택값이 올랐다,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부동산의 심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가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치에 따라서 뭐 너무 신경을 쓰시기보다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의 어떤 기조가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다. 저는 요것에 더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산탕정을 중심으로 한 신축 아파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실제로 그래요. 특히 아산탕정 산업단지와 인접하고 있는 탕정지구의 어떤 브랜드 단지들이 속속들이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경쟁률도 좋았고 조기 완판도 됐어요. 이거는 특히 아산탕정과 바로 인접한 단지들이 높은 관심을 받는 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워낙 수요가 확실하니까. 그리고 당분간 탕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산 시내의 주택 매수 강세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단순히 삼성뿐만은 아닙니다. 바로 비규제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때 김포의 집값 상승에도 비규제 지역이라는 어떤 풍선 효과가 분명히 작동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충남 아산도 타 지방 지역에 비해서 수도권과 접근성이라든지 생활권 공유 면에서 분명히 더 어떤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으로 인한 풍선 효과가 분명히 작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기조에 의해서 삼성 효과라든지 비규제 지역의 어떤 풍선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앞으로의 아산시의 주택 시장은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승폭이 뭐 어느 지역 막 정말 어느 지역에 어디만큼 굉장히 막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산업단지의 조성이라는 거는 분명히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요. 또 그에 따른 어떤 주변 시설들 또 정주 여건들이 맞춰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들까지 가늠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뭐 이곳이 엄청 핫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기보다는 굉장히 큰 호재에 따라서 차츰차츰 우상향으로 나아가는 본격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과 풍선 효과라는 어떤 대외적인 국가 정책적인 부분과 또 연계돼서 그런 부분들이 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라고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하나 우리가 이제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죠. 이제 수익형 부동산의 활성화도 예상된다. 뭐 이제 오피스텔,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섹션 오피스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지식산업센터보다는 섹션 오피스 이런 쪽으로 관심이 높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소기업들이 삼성 디스플레이 그 산업단지와 관련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대두가 될 테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임대차 수요는 이제 섹션 오피스로 좀 발생을 할 것 같고요. 뭐 오피스텔은 어느 정도 당연히 이제 형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주의점은 무엇일까? 자, 정리를 하면서 주의점을 한번 볼게요. 자, 아무래도 호재가 있으면 단기간에 주택 과잉이 되는 현상이 있었어요.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평택의 고덕 신도시 효과에 의해서 이제 평택 지역의 주택 공급이 막 정말 쏟아졌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특히 뭐 지제역 주변으로는 미분양도 나고 그랬었는데, 그런 효과가 이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현재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현재 뭐 아산 디스플레이 시티가 막 활성화돼서 돌아가고 있는 중이 아니라 정말 지금 한창 이제 올라가는 중이니까. 근데 이제 현재 그러한 미래 가치를 홍보하면서 단기간에 주택들이 막 쏟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수요가 부족하게 되면은 뭐 미분양 리스크는 곧 손해라고 볼 수 있겠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도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과열되고 또 어떤 뭐 수요가 많은 것처럼 자꾸 이제 포장이 부풀려지면 분양가나 매매가에 대한 견제적인 의식도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야기로는 삼성 디스플레이 단지 그곳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뭐 업무 지원 시설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간간히 들려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아산시 전체가 영향을 받기에는 분명히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물론 상승 기조는 있지만 아산시 전체가 균등하게 이렇게 전반적인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호재는 굉장히 크고 다양하지만 시간은 좀 필요하니까 실거주가 되셨든 혹은 투자가 되셨든 그 시점을 잡는 데에는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아산 탕정지구를 중심으로 한 아산의 삼성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이니만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아산시의 어떤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큰 기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떠먹여주는 부동산TV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